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이 세상의 격변기에 우리는 서가지고 있습니다.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데 앞으로 다가올 또 변화할 세상을 대비해서 우리는 주식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뭐 4차 산업 관련해서 대비를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TV에서도 4차 산업 관련해서 여러 프로그램들이 간간히 나오고 있고 또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나오고 책도 많이 있어요.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이 점점 가속화되면 가속화될수록 경제도 많이 발전하고 사회 변화도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주식 투자하다 보니까 주식 투자 전략 관련해서 뭐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아마 개인적으로도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도 또 현재 직장이 또 어떻게 앞으로 계속 살아남을지 아니면 변화를 통해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직업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도 아마 생각할 것이 많을 겁니다. 또 그리고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익숙하잖아요. 이제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상품을 주문하는 일이 익숙하죠. 예전 같으면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전부 다 오프라인 어떤 상점에 가서 물건을 구매했겠지만 이제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는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좀 더 발전이 되게 되면 정말로 지금처럼 입력하는 과정이 생략되고 자동차 안에서도 아니면 집에서도 스피커를 통해서 그냥 말만 하면 자동으로 주문이 되고 결제도 되고 배송도 되는 그런 세상으로 변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오프라인에서 뭐 우리가 뭐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옷을 산다든가 아니면 신발을 산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생활과 관련된 물건을 산다 할 때 그런 것들이 인터넷으로 쉽게 배달이 잘 되기 때문에 굳이 오프라인에서 살 이유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점들이 결과적으로 밀려서 퇴보해서 문 닫게 되겠죠. 그러면 예전과 같이 부동산 투자해서 월세 받으면 살겠다 그런 생각은 앞으로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상점이 계속 공실이 늘어나고 전부 다 물류나 창고 쪽 경쟁이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인터넷이 발전하고 또 4차 산업혁명이 발전되어서 기술들이 자꾸 융합되다 보면은 굳이 사람들이 오프라인 상점에 가서 물건을 구매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도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여튼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인구 변화 구조도 뭐 그렇고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봤을 때 저는 주식 투자가 가장 정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합시다. 자, 산업혁명의 역사를 먼저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면 조금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제와 오늘이 다른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계기는 있죠. 예를 들어서 1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여기 18세기라고 적어놨잖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784년에 전기기관이 발명이 되었어요. 이 시점에. 그리고 그 전기기관이란 것이 점점 여러 가지 산업을 대체하면서 파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 투자 적용되는 기간이 있다 이 말이죠. 또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에 이제 전기의 발명으로 이제 엄청 이제 동력원이 또 새로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전기를 이용해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크게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969년에 개인용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서 그게 뭐 1970년이라고 보면 지금 2019년 뭐 대략 한 5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죠. 이 3차 산업혁명이 1969년도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산업의 전환기 아니겠습니까? 이 시점은. 그런데 여러분들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서 누구나 다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이 세상이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한 10년도 안 됐죠. 스마트폰이 개발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또 컴퓨터를 들고 다니잖아요. 이제는 뭐 스마트폰으로도 뭐 주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기술이 혁명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생활이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시작이 있고 점점 기술이 개발되면서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그게 어제 오늘 다른 그런 하나의 역사적인 그런 순간이 있어서 정말로 뭐 판약이 세상에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느냐? 바로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이 넘어가는 그 어디점에 우리는 서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투자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왜 주식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자동차 산업 있죠? 자동차 산업 지금 뭐 자동차가 한 집에 2대, 3대씩 있는 집도 있잖아요. 예전에 뭐 어릴 때만 하더라도 자동차 없는 집도 많았잖아요. 또 그리고 뭐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없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1900년대 초만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앞으로 이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발전할 것을 알았어요. 근데 미국에 보면 자동차 생산 업체가 1900년대 초반에는 한 100개나 있었습니다. 100개. 굉장히 많았죠. 난립을 내서 막 자동차를 만들었죠. 자동차 산업이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투자가 그렇게 많이 일어났던 겁니다. 하지만 100년이 조금 지난 지금의 현 시점에 보면은 미국에 남아있는 자동차 회사가 몇 개입니까? 100개는 안 될 겁니다. 굉장히 수가 작죠? 그러면 중간에 이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고 실제로 자동차 산업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살아남은 것은 별로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때 만약에 이 자동차 회사에 투자했다면 중간에 망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돈 못 벌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제가 4차 산업혁명에서 주식 투자를 고민하는 것은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분명히 사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세상이 크게 변화해가며 경제가 성장해 갈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투자를 할 때 있어서는 참 굉장히 고민스럽다 이 말이죠. 앞서 말씀 자동차 회사처럼 어떤 기업이 잘 된다고 봤는데 그 기업이 끝까지 살아남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투자 실패 아닙니까?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됐을 때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분명히 부동산 시장은 예전만 못한 게 분명하다 이 말이죠. 대신 뭐 창고나 업종이나 다른 쪽은 좀 발전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주식시장은 굉장히 큰 성과를 볼 수 있겠다는 것이 일단은 그까지는 답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주식 투자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실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4차 산업혁명은 다 아시겠지만 뭐 요약해드리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과 같은 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여러 실생활과 융합이 되어서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산업혁명을 바라보는 이 투자자의 관점이라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기본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은 일단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신의 관점이고 그런데 하지만 여기 중요하죠. 어떤 기업이 살아남고 어떤 기업이 성장할지는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 산업 발달과 성장을 보면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 공중파 방송하고 유튜브하고 보면 비슷해요. 우리 공중파 방송이 요즘 거의 죽어가고 있죠. 유튜브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지금은 구글이 인수해서 거대 기업이 되었지만 굉장히 큰 회사가 되었지만 처음에 만들 때는 이 방송사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작은 어떤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사는 단점이 있죠. 24시간이라는 시간적인 단점 한계, 그리고 채널이 하나라는 그 채널이라는 한계. 그런데 이 유튜브 방송은 일단은 채널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 채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들므로 인해서 다변화시켜서 뭐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유튜브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컨텐츠들이 막 쏟아진다 보니까 사람들이 방송을 안 봐요. 방송사는 사실은
현재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산업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을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현재 살아있는 현재 남아있는 지금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이 기업들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또 앞으로 어떤 산업이 생겨날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으로 경제가 발전할 것이 분명한데 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도 커질 것이 분명한데 단 하나 모르는 것은 어떤 종목이 잘 될지는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실제 적용하고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가장 간단한 투자 전략.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단은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지 않는 거예요. 계속 투자를 합니다. 두 번째는 순환매를 통해서 종목을 교체한다. 이게 순환매도 중요하고 종목 교체도 중요합니다. 여튼 결론은 계속 주식을 보유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듯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기간이 있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3차 산업혁명도 1969년에 컴퓨터가 개발되어서 지금 50년이 흘렀습니다. 계속 경제가 발전했죠. 마찬가지로 이 4차 산업혁명도 그럴 거예요. 처음에 스타트를 여기서 끊는다 합시다. 그러면 제가 이때 한 100종목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순환매를 통해서 계속 복리를 추구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종목 이 중에서 뭐 돈이 빠져나가는 종목은 빼고 돈이 들어오는 종목은 넣어서 계속 100종목을 유지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이 계속 흘러서 나중에 어느 정도가 되게 되면은 분명히 처음에 내가 구성했던 이 종목과 나중에 들고 있는 이 종목은 다를 겁니다. 그죠? 또 그리고 제가 이걸 갖다가 그러면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종목 선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종목 선정 이전에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컴퓨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69년에 컴퓨터가 개념 컴퓨터가 개발이 되어서 사람들한테 보급이 될 때도 우리나라에는 컴퓨터 보유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별로 없죠. 그런데 점점 시장이 발전하면서 어느 순간 사람 한 집에 컴퓨터 하나씩 다 들고 있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2대, 3대 들고 있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는 사람 손에 컴퓨터를 들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때 이 오랜 기간 동안 시장이 변화가면서 그때 성장하는 산업들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도 분명히 이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때 성장이 될 만한 쪽으로 돈을 집중하게 되죠. 또 그리고 한때 성장을 했지만 이제 더 이상 성장이 정체되어서 후퇴한다 하면은 버려버리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제가 기본에 처음에 한 100종목 정도를 시장에서 돈이 들어오는 종목을 딱 구성해 둡니다. 그러면 그 돈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쭉 유연하게 대응을 그냥 해가는 거예요. 돈이 흘러 들어오는 종목들은 신규로 넣고 돈이 빠져나가는 종목들은 빼고 또 시간이 흘러서 다시 이제 그렇게 100종목 구성하게 되면은 다시 돈이 흘러 들어오는 종목은 추가하고 돈이 빠져나가는 종목은 빼고 이렇게 해서 종목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돈 흐름에 따라서.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순환매가 되고 또 그 과정에 복리 수익도 추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이 주식 투자라는 이 방법에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바로 순환매 방식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지 않고 종목을 교체하고 계속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어떤 투자 전략을 수립해서 현재 실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투자 전략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발달하게 되면 사회 경제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올바른 조언을 해줄 필요가 있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현재 다니는 직업도 이 직업이 계속 어떤 존재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사라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 보며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고 또 투자에 있어서도 저는 주식 투자는 일단 괜찮다고 봐요.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하지만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될 거예요. 분명히 예전과 같은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인구 구조를 봐도 그렇고 또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점점 오프라인 매장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상가 건물을 고생해서 하나 샀는데 상가 건물이 다 빠져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말이야. 월세 못 받아먹고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어떤 시대가 변하는 그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시기 같습니다. 자, 열심히 합시다. 이상입니다.